내 권리금 책임지세요. 당신 권리금을 내가 왜? 어머,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 꽃 선물할 때도 있고 우정 씨한테 할 얘기도 있고 했어. 할 얘기가 무슨? 아니, 가게 계약 기간도 다 됐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 그거 저희가 다시 갱신하면 안 될까요? 안 되긴 뭘. 갱신하면 되지.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갱신이제. 그렇죠. 이분에 계약하면 총 6년이네. 네. 우정 씨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안심이 된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자리 제대로 잡았죠. 근데 임대료는 어떻게? 아, 그거 조금 올려주면 안 되겠나? 30만. 그럼 한 달에 250만 원?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할 얘기는 끝났고 꽃다발 하나 예쁘게 만들어주라. 자기 감각 있더라. 뭘요? 요즘 장미가 예쁜데 그걸로 해드릴까요? 그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사이가 아주 좋네요. 그렇죠. 꽃집은 잘 되나요? 네, 여기서 6년째 하고 있는데 단골도 많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가게를 넘기시려고? 저희 엄마가 좀 아프셔서 제가 모시고 시골로 가야 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좀 넘기려고 해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저희 건물 사장님한테는 임대차 계약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권리금은 3,500만 주세요. 3,500이요? 네, 알겠습니다. 건물 주인분이랑 계약만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번 12월에 계약이 끝나면 갱신도 더는 안 되고 해서 새로 들어오실 분이 있는 걸 아시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순탄합니다. 네. 사장님, 저희 다음 달에 계약 끝나면 들어오겠다는 세입자분이 있어서요. 아, 나도 세입자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하실 건 아니죠? 계약서 도장은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럼 이분이랑 꼭 좀 계약해주세요. 이분도 꽃집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거라 해서 저희가 권리금 받기로 했거든요. 우정 씨가 권리금 받기로 한 거랑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제가 꽃집 상권을 다 닦아놓은 건데 권리금 정도는 받아야죠. 그리고 저 들어올 때 권리금 냈고요. 사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건물 주인분이랑은 얘기가 잘 됐습니까? 그게 얘기는 드렸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도 1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를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우정 씨가 얘기했던 분이랑은 계약 안 할게요. 사장님!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이 넘어서 더 이상 갱신 요구 못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우정 씨 권리금 때문에 그 사람이랑 계약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 임대차 보증금. 사장님, 계약 안 하시면 저 권리금 못 받아요. 저도 들어올 때 권리금 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아, 그래, 법대로 해요. 나는 법학이 하나도 없다. 하라면 못할 줄 알고.
상가를 임대 또 임차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문제죠. 권리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건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우정 씨는 김미영 씨의 건물에서 꽃집을 하면서 세 차례나 갱신을 할 만큼 사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도 다 돼가고 마침 조민현 씨가 꽃집을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권리금도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물주인 김미영 씨는 임대를 원하는 조민현 씨와 계약을 맺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우정 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게 최우정 씨의 입장입니다. 자, 처음에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었는데 결국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우리 한병철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우정 씨가 조금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 네. 같은데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건의 쟁점, 키워드죠. 권리금인데 권리금이 이제 어떤 건지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권리금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전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이 가게를 잘 차려두고 손님도 많이 확보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가 나오게 됐을 때 네. 그곳에 이미 갖추어 놓은 인테리어 시설, 입지, 단골 손님 등으로 인해 다음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되겠죠. 네. 이럴 때 그 가게를 인수하는 대금으로 권리금을 주는 건데요.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고객, 영업 방식, 시설 등을 인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가 있으면 그 어떤 시설이나 영업적인 부분을 그 가치를 돈으로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부분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날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조세 및 공과금, 주변 건물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 비춰보면 의뢰인의 주장은 이렇잖아요. 임대인인 김미영 씨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않아서 권리금을 손해를 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당연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최우정 씨가 권리금을 보장받는 건 법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요 다만 중요합니다. 요 다음 나오는 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단디히 해주십시오. 네,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인 5년이 다 지나서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현재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때는 하급심 판결이 최우정 씨 같은 경우까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갱신에 관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인 김미영 씨가 신규 임차인인 조민현 씨와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기존 임차인인 최우정 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우정 씨가 김미영 씨에게 이게 불법이니까 제 권리금 주세요. 그럼 주겠습니까? 이건 법정 다툼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법정 다툼을 해야 되겠죠. 의뢰인 최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아, 요 3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지금 최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승소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을 한 그 금액과 네. 법원 감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금액, 그 두 개 중에 적은 금액을 배상받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 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모든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도 또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무인 월세 지급을 3달 이상 미납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계약 파기 및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을 갱신할 계획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차임 연체가 없도록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최우정 씨 같은 경우에는 미납이 없는 경우라 권리금 회수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서 보면 종종 이런 사건이 권리금 사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유명 음식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이 모든 상가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거나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권리금 사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 상가 임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해야 되는 건 어떻습니까? 네,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혹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 많이 넣으시거든요. 네네. 이런 조항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래요. 물론 당연히 예. 깨끗하게 말았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정리하고 나올 때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그 계약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그 규정을 넣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못 받으셨어요? 아니,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어요. 다행이네요. 일단 어쨌든 권리금은 보호가 된다는 거 요약을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사건 의뢰인에게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네, 의뢰인 최우정 씨는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김미영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까다로워서 혼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